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오승열의 베스트 매칭, 오늘은 또 화제 제품이죠. 바로 KEF의 레퍼런스 원 메타 듣는 방법이 뭔지, 어느 앰프하고 잘 어울리는지 같이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레퍼런스 원 메타가 생각보다 화제가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오히려 좀 이렇게 묻혀 있었던 분위기가 있어요. 메타 버전이 되기 전에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체구가 작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KEF의 이 제품 라인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요 사이즈 제품들이 꽤 많아요. 비슷하게 생긴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한편에 보면 또 LS50 같은 또 끊임없이 계속 패밀리를 만들어내면서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완전히 굳건히 굳힌 요 컴팩트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LS50에 비하면 몇 배예요. 이게 거의 5배가 가까운 이런 제품이 좀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죠. 여하튼 레퍼런스 원 메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퍼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라인업은 어느 회사든지 가장 그 회사가 표현하려는 사운드를 다 담고 있는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99%는 다 맞습니다. 잘못 붙이지 않은 경우 외에는 그 회사의 어떤 표준 같은 사운드가 그 제품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북쉘프인 레퍼런스 원은 좀 더 독보적인 그런 제품이죠. KEF 중에서. 이 제품이 메타 버전이 돼서 다른 메타 버전들도 당연히 의미를 갖지만 사운드가 많이 변했죠. 이 제품, 레퍼런스 같은 제품이 좀 더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자, 메타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리가 어떻게 나든 강한 음이 되든 고음이 아주 왜곡이 생길 정도로 큰 소리로 진폭이 커지든 그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상당히 굉장히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쉽게 소리를 튜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튜닝이라기보다 원래 음원을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이 제품이 생기면서 요 메타라는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이 앞뒤로 파워 핸들링이 좀 더 커져도 되는 이런 효과가 생겼어요. 바꿔 말하면 KEF 제품 중에서도 그런 앞뒤로 진폭이 큰 앰프, 안에 공진이 훨씬 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의 메타의 효과는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좀 그런 제품들이 메타 버전 이전에 조금 왜곡이나 기타 좀 거칠다거나 뭔가 좀 소리가 강해서 좀 불만이었던 제품들은 메타화 시키면서 생기는 이득이 훨씬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레퍼런스 원 메타가 그랬어요. 이 제품은 12세대죠. 유니큐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고, KEF 역사와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KEF 전체 중고역을 다 통일한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밑에 이 방막형 H 시리즈인가요? T 시리즈인가요? 요거 빼고는 모든 제품에 다 KEF 유니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또 드물죠. 여하튼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고급스럽게 만든 게 이 레퍼런스 원인데, 뭐 알루미늄 밑에 파워 드라이버, 아주 옆에 요 간극을 요만큼 둔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 알루미늄 동으로 만든 베이스와 유니큐 드라이버,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이 플래티늄 백금 도금을 해가지고 뒤쪽 모습이 가장 제가 아름다운 KEF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전용 스탠드도 따로 있고, 위아래 결착이 되어 있게 하는데 별매인 스탠드 가격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고급스러움과 어떤 사운드적인 KEF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쭉 끌어온, 원래 KEF 레퍼런스 소리의 그 아주 중후한 저음과 다이나믹스를 현대적으로 끌어온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 제품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 레퍼런스 원 메타의 소리를 제대로 낸다는 의미는 일단 굉장히 플랫해요, 소리가. 그게 아마 마이너스 2dB, 굉장히 그 변화 폭도 굉장히 적은 아주 안정적으로 플랫한 대역 재생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한 대역 재생과 이 작은 사이즈의 장점인 다이나믹스, 그리고 저음원, 핀포인트 재생을 하는
그래서 입체감이나 이미징이 굉장히 대형기들에 비해서 잘 사는 이런 특성을 잘 살려주는 앰프들이 필요한데요.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제 레퍼런스 메타를 들어보면서 떠오르는 앰프들이 두세 개 그냥 여러 개 막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앰프들이 있었는데 가격대가 이 스피커는 좋은 앰프를 쓰면 쓸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나요. 사실은 이 앰프 가격보다 이 스피커보다 레퍼런스 메타보다 비싼 가격대 앰프들이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뭐 그게 무한 투입한다고 좋은 소리를 내는 모든 스피커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레퍼런스 메타만큼은 그런 효과들이 큰 앰프인데 스피커 가격을 감안해서 스피커 가격을 넘지 않는 스피커 가격의 70% 미만으로 앰프를 잡아보면 거기만 해도 한 3,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추천할 제품은 케임브리지 에버 150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화제가 됐죠. 이 제품 또한 발매된 지 한 1년 됐는데 뭐 랜선 하나 꽂고 바로 스피커 케이블 연결하면 뭐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엣지 시리즈 만들면서 생긴 그런 디클래스 증폭, 기존의 케임브리지 소리보다 조금 더 하이엔드스러운 그런 공간 표현이나 이런 치밀한 표현을 하게 만든 하이펙스 앵커 모듈을 쓴 디클래스 증폭 앰프죠. 150W 출력인데 출력 수치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아주 촘촘한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맨 끝에는 케임브리지 특유의 영국 앰프 특유의 매끄러움을 남겨놓은 절묘한 윤색도 있지 않은 이 등급 제품의 어떤 포맷을 엣지 시리즈하고는 살짝 구분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32도 384kHz 해상 PCM으로 DSD 256까지 재생하는 그런 뛰어난 프로세싱을 하는 DA 컨버팅이 탑재되어 있기도 하고 뭐 친환경 소재를 쓴 옆에 리치 플레이트 이런 것들도 쓴 굉장히 곳곳에서 많은 게 발견이 되고 이 스트림 매직이라고 뭐 개발하는 데 한 10년이 걸린 뛰어난 전용 앱도 있는 그래서 이 제품의 사운드 측면만 보자면 일단 고해상도의 이 레퍼런스원 메탈을 아주 반듯하게 재생하는 이런 느낌 거의 이쪽도 레퍼런스급에 가까운 그런 어떤 본인의 색채를 넣지 않고 스피커 고유의 소리만 들려주는 그런 성향의 앰프로 딱 좋습니다. 레퍼런스 메타가 드라이버가 간단치 않거든요. 근데 이 에버 150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저음에서 해상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제품 레퍼런스 원 메타를 반드시 저음에서 해상도를 살려 듣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부스팅이 돼서 조금 저음이 이렇게 좀 부실해지는 저음의 해상도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 전체 밸런스를 흐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에버 150 같은 앰프는 이 스피커의 소리는 이런 소리다라는 걸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앰프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바람직하게 가격을 살짝 올려보면 진공관 앰프가 레퍼런스 메타 같은 앰프 스피커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진공관 앰프도 여러 등급이 있고 가격들이 상당히 높긴 한데 이 등급에 맞는 앰프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올해 들어오기 시작했죠. 발매는 작년에 해서 이제 올해 들어오기 시작한 오디오 리서치의 최신형이 있어요. 아이슬러시 50. 이게 650의 신형이죠. 650WE, 소프텍 관인데 러시아. 이 관을 쓴 그러니까 역대 650 중에 가장 빠르고 타이트하고 굉장히 순도가 높다고 하는 그리고 파워풀한 이런 관을 쓴 그 신형 650WE를 쓴 앰프가 바로 오디오 리서치 i50입니다. 오디오 리서치 인티 앰프들이 좀 맥이 살짝 흔들려 있었는데 파워 앰프들은 뭐 당연히 레퍼런스급으로 다시 좀 복귀를 좀 했고 이 인티 앰프야말로 그 650 관을 쓴 지금은 거의 많지 않은 그런 아주 대표적인 650 관을 쓴 대표적이자 거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인티 앰프입니다. 650 관을 쓰면 KT88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주 파워풀한 느낌. 전 예전에 650 오디오 리서치를 쓰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앰프는 사실은 내 취향에 너무 완벽한데 조금 세련미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앰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이 앰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i50으로 드라이브를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이 앰프로 지금 레퍼런스 원 메탈을 드라이브를 하면 제가 아는 캐프를 옛날에 오디오 리서치로 드라이브 해봤던 느낌을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원래대로 그 두터운 베이스를 아주 그 역동적으로 에너지가 아주 잘 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에는
불량이 아닌 채로는 가장 후숙한 6550을 쓴 인티 앰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그리고 세련된, 제가 최근에 이 앰프를 들어본 느낌은 파워풀하기도 한데 사실은 50W 출력을 쉽게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있던 75W급 혹은 그 이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게 또 이 앰프로 쓰는 장점이 되고요. 그 앞에 이 관을 이렇게 재밌게 만든 그 관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저기를 띄우는 그 뭐라고 부르더라. 하여튼 그런 것도 거기를 모니터 창으로 LED 띄워가지고 정보를 입력 소스랑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앰프. 그다음에 마감도 되게 잘 만들었고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과 6550을 쓴 원래 오디오 스위치 사운드를 가장 세련된 그리고 파워풀하게 끌어낸 최신형 인티 앰프로 레퍼런스 원 메타에 아주 적합한 진공관 앰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 급에서 항상 뭐 가장 가성비가 높기도 하고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효율이 높다고 그럴까요? 항상 제가 이 급에 과연 불량이 가능했을까 싶었던 게 바로 NAD의 658, C658과 C298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아시겠지만 퓨리파이 아이게탁트 모듈을 써서 나드 M33을 불량으로 만들었다. NAD M33을 불량으로 만들었다라는 측면의 얘기들이 많지만 소리는 많이 다릅니다. 원래 NAD 소리에 가까운 약간은 두텀을 그대로 살려 남겨놓은 M33은 그렇지 않죠. 좀 선이 가늘면서도 파워 드라이브 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이 NAD 658, 298은 원래 NAD 소리를 D클래스 증폭 모듈을 쓰면서도 유지시킨 그런 절묘한 튜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터운 소리를 아주 두텁지는 않습니다. M33에 비하면 두텁다는 의미고 그렇게 두터운 질감을 느끼기엔 오히려 이 조합이 가장 싼 NAD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지금 레퍼런스 원 메타를 드라이브하면 우리가 말하는 매시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역이 정확하긴 한데 이렇게 좀 심심한 그런 베이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그래서 반대로 나는 작은 스피커지만 베이스가 굉장히 타이트한 밀도감으로 나를 파워풀하게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658, 298 조합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유니큐 KF 유니큐 드라이브가 있는 그런 스피커를 드라이브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스피커를 지나친 타이트한 댐핑을 많이 걸어서 그런 타이트한 재생을 가져가면 유니큐 드라이브의 그 아주 섬세한 그런 해상도가 조금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귀에 거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앰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NAD 658, 298 조합이야말로 유니큐 드라이브의 고해상도를 아주 딱 듣기 좋은 정도의 해상도는 나오면서 듣기 좋은 정도로 귀를 피곤하지 않게 하는 그 정도 등급을 맞추면서 베이스는 아주 파워풀하게 내는 전용 2채널 앰프가 있으니까, 파워 앰프가 있으니까 그런 아주 안정감 있는 소리를 내기에 뛰어난 조합입니다. 이 조합 합쳐봐야 한 소비자가로 한 500만 원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면은 앞에 숫자가 바뀔 수도 있죠. 레퍼런스 메탈을 드라이브하기 아주 넉넉하면서도 아주 신통한 그런 재생을 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조합 한 번씩 본인 취향에 맞게, 본인 공간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원 메타는 다양한 이 외에도 많은 조합들이 있어요. 더 비싼 앰프들은 좀 더 좋은 소리를 냅니다. 당연히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잠재력이 많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이 스피커 하나로 그냥 캠프 스피커를 나는 큰 거 싫고 내 방이 이렇게 큰 방이 아니야, 천장도 높지 않고, 그러면 이 스피커로 그냥 캠프 사운드 전체를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그렇게 좋은 스피커가 레퍼런스 원 메타니까 여러 앰프들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원 메타 조합, 베스트 조합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기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